소란 말 많이 쓰네요.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랍의 사람 이름이죠. 데레마쿠스라는 사람의 아버지 대신해서 자기를 가르쳐준 가정교사 같은 사람, 그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멘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멘토, 멘티, 서로 이 관계가 요즘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멘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말입니다. 늘 쓰는 우리의 일상적인 말, 그 말만 잘 사귀어보면요, 훌륭한 멘토예요. 나에게 길을 알려주고 빛을 주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누구나 쓰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한국말 속에 무한한 철학, 그리고 미래학, 인생론, 그것이 우리 토박이 말 속에 그냥 굴러다녀요. 그 중에 하나가 결이라는 얘기입니다. 결. 보통 말에다 결자만 붙여보세요. 전혀 달라져요. 제가요, 청계천에서요, 청계천 복원해가지고 처음 개통하던 날, 구호가 뭔지 아세요? 커다랗게 이렇게 썼어요. 청계천 새물맞이. 청계천 새물맞이. 새물을 맞는다 이거예요. 문자 그대로. 근데 거기다가 결자만 하나 넣어보세요. 청계천 새물결맞이. 전혀 다른 얘기죠. 앞에서 새물맞이는 토목이지만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지만, 청계천과 같이 도시 한복판에 자연을 복원시키는 것은 하나의 철학이고 문화가 되려면 결자 하나 붙여보세요. 청계천 새물결맞이. 뉴 웨이브. 벌써 문화가 되고 마음이 되고 정신이 되는 겁니다. 살결. 살하고 같아요. 살결 하면 아유 참 그 살결이. 또 눈결. 제 눈결이. 눈하고 눈결 달라요? 살하고 살결 달라요? 그러니까 물결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웨이브가 제3의 물결 그러지, 제3의 물이라고 그럽니까? 하나의 트렌드다 말이에요. 흘러가는 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결이 보인다. 자, 그렇게 보니까요, 이 우리나라 말 속에 결처럼 좋은 말이 없다. 아무데고 붙는데 그게 붙으면 거기에서 thinking, 우리들의 사고가 시작되고 하나의 세계의 이치가 보인다. 그래서요, 여러분들한테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종이 드릴게. 특히 한지 같은 거. 뭐 요즘 종이라도 좋아요. 드릴 테니까 찢어보세요. 여간에서 안 찢어집니다. 찢어보세요. 신문지 한번 찢어보세요. 되나? 그런데 결을 찾아가지고 찢으면요, 쭉 찢어져요. 아주 쉽게 찢어져요. 그러니까 결을 따라서 하면은 아주 쉬운데, 이걸 결을 못 찾으면은 힘들고 땀이 흐르고 어거지 쓰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야, 이치를 따라서 해. 섭리를 따라서 자연의 이 하나의 이를 따라서 해. 이론, 이치 할 때 그 이자가요, 한자로 써보세요. 구수록변에요, 이자로 썼는데 그거는 도를 갈 때 결을 따라서 갈면 빛이 나고 매끈매끈해지는데, 결을 거슬러서 하면 막 뻐개지고 막 결이 윤도 안 나요. 이치라는 게 뭐예요? 생각의 결을 타요. 생각의 결. 여러분들 말을 말이죠, 고삐를 잡고 앞으로 끌어가 보세요. 웬만한 말 따라옵니다. 근데 꽁지를 잡고 말이죠, 뒤로 끌어보세요. 발길을 차요. 여러분들 웃죠 지금. 아이고 어떤 바보가 그래. 말을 앞에서 끌지 뒤에서 말꼬리 붙잡고 어떤 바보가 그래요. 결을 모르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지하철 타보세요. 어디 또 무슨 책방 여러 사람 자기 지식인 하는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어서 저렇게 영리 저런 이치한다는 소리 하나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인터넷 댓글 보세요.
결이 있나? 결을 찾아가는 거, 인생의 결을 찾아가는 거. 이게 쉬운 길인데 영리, 결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물결을 거스르고 인간의 마음결을 거스르고 돌의 결을 거슬러서 갈면 깨진다. 파국이 온다.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한다면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말이 스토리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결을 스토리텔링으로 옮겨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난해한 말을 쉬운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누구나 사전 찾아보는 정의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맞아 그래 그런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을 했죠. 자, 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볼게요. 장자가 쓴 말이죠. 글 가운데 장자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위나라에 회왕이 있어요. 문회군이라고 그러죠. 책에는 문회군이라고 나오는데 위나라의 회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에게 요리사가 있었어요. 요리를 다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칼을 들면요. 칼을 들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탁 올려놓고 칼로 이제 소를 잡았으니까 내장은 내장대로 무슨 안심은 안심대로 뭐는 뭐대로 이걸 도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뼈도 있고 막 통째로. 그런데 이 사람이 칼을 탁 대고 쓸기 시작하면은 살을 바르기 시작하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큰 소 한 마리가 깨끗하게 장은 장대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쫙 정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문해왕이 부름을 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기술을 가지고 자네가 말이야 살을 탁 도려낼 때는 말이지 꼭 춤을 추는 것 같아. 아주 일려무희가 춤을 추는 것 같아. 그리고 말이야 칼을 막 놀려가지고 말이지 막 그 살결이 여러 걸 비올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우지직 소리 나고 어떤 때는 말이야 삭삭 소리 나고 어떤 때는 퍽퍽 소리 나고 야 그건 음악이다 음악.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냐. 어떻게 그런 동작을 하냐. 참 놀라운 기술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요리의 명인이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을 칭찬은 고맙지만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이건 제 기술이 아닙니다. 저의 도입니다. 도사라고 그러죠. 기술자가 아니다. 나는 도사입니다. 도를 깨쳤습니다. 처음엔 나도요. 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려면 말이죠. 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여기를 도려낼까 저기를 도려낼까 이렇게 외양만 보고 해보려니까 어떤 때는 뼈에 부딪히고 어떤 때는 막 심줄에 걸리고 말이죠.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니까요. 소의 외모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넣고 감으로 해보면은 이 쇠고기에 결이 있는 거예요. 결이. 아주 얄팍한 결이 있는데 그 결에다가 칼날을 싹 대면은 제절로 싹싹싹싹 펴진다 이거죠. 모든 소의 살에는 살 부위에 따라 결들이 있는데 그 결을 따라가면 딱딱한 뼈, 딱딱한 심줄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물을 흘리듯이 힘 하나 안 들이고 갑니다. 그래서 보통 서툰 요리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꿔. 왜? 썰다가 그냥 막 칼에 뼈에 부딪히고 또 막 심줄에 얽히고 긁히고 그래서 칼날이 다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숙달한 사람은 1년에 칼 한 자루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29년 동안 똑같은 칼을 쓰고 있습니다. 갈지도 않고 특별히 뭐도 하지 않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반짝이지 않습니까? 이거 숫돌에다 갈지도 않았어요. 이게 그냥 어제 산 칼처럼 시퍼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대로 가면요. 칼날이 상할 일이 없고 결을 따라 흐르면요. 저절로 빛이 나게 갈아지는 법입니다.
이 도를 따르면 어거지로 결을 거슬려서 무리한다고 그러잖아요. 너 잘해 무리하잖아. 결을 거슬리는 게 무리예요. 무리하다. 무리하지 마. 무리하면 칼이 그날로 분질러지지만 순리대로 영리무리가 아니라 순리대로 칼질을 하면은 마치 춤을 추듯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의 도를 따라서 그 쇠고기가 생긴 그 모양대로 그 결대로 제절로 칼이 움직인다. 그래 춤이 된다. 그리고 그 소리도 말이죠. 결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 거야. 물이 흐르듯이 잘잘잘 소리. 뼈에 지나가면 말이지 뽀차작 소리가 날 거고 말이죠. 그래 결 따라서 소리도 달라진다. 저는 단지 칼을 대고 결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정치가니까 위나라 해왕은 문해군은 하나의 정치 지도자니까 요리사가 칼을 쓰듯이 그렇게 백성을 다스리고 또 그렇게 정치를 하면은 어디에 쿠데타가 나고 밀란이 벌어집니까? 어디에 역신이 생기고 어디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꿈을 꿉니까? 정말 물이 흘러가듯 백성을 다스려서 백성의 마음의 결을 읽고 신하의 생각의 결을 읽고 그리고 자연 이치의 모든 것을 결 따라서 움직이면 눈결, 마음결, 머릿결, 가슴결 모든 결 따라 움직여서 이치로 도를 따르면 우주인들 내 품에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크게 깨달으면서 요리를 하고 되게 그 칼제비라고 그래가지고 이 칼 쓰는 사람을 천하게 여겼는데 저는 칼 쓰는 데에 천하의 도가 있는데 붓을 쓰는 문의 세계에 어찌 도가 없겠는가? 하물며 여기에서 크게 깨달아서 하나의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천하의 도를 깨치니까 그걸 한마디로 양생의 도, 뭐 남을 다스리는 거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도 요리의 칼 움직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이 생명을 양생을 할까 하는 양생의 도를 깨달았노라 하는 것이 그 이야기의 끝 결론입니다. 양생의 도, 내 생명을 기르고 천하의 도를 따라서 거슬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도교에서 가장 으뜸으로 내세우는 물처럼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아랫자리로 스스로 찾아가는 그 겸허한 그리고 대하는 큰 물은 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시냇물은 절절절절 별하별 소리 나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이 물결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을 양생의 도로 자기 몸을 가꾸고 정치 지도자는 나라를 가꾸고 CEO들은 자기 기업의 자기 직장을 기업을 다스린다면 그의 칼날은 결코 녹슬지 않고 그의 칼날은 결코 무뎌지지 않을 것입니다.